중등국어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2024년도 문제 1번 다음 대화에서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재야 나 요즘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야.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힘내. 1번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2번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하기. 3번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하며 칭찬하기. 4번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정답은 2번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하기. 해설 민재는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하려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많이 속상하겠다 감정에 공감하며 힘내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의 의도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3번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말하기도 아닙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1강 듣기와 말하기. 문제 2번 다음 면담의 질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담 대상 커피 전문가, 면담 목적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얻기, 질문 내용 빈칸. 보기 1번 커피 전문가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2번 커피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3번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번 커피 전문가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정답은 4번 커피 전문가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해설 면담의 목적은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도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1번 직업의 전망 맞고 2번 하는 일 맞고 3번 되는 방법 맞고 4번 좋아하는 운동은 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따라서 4번 정답. 오답 분석 방금 했죠. 1번 직업의 미래와 전망을 묻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2번 직업의 업무 내용을 묻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3번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과 자격을 묻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4번 면담 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1강 듣기와 말하기 중학교 2학년 15강 보고서와 발표문 문제 3번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표준 발음법, 발음법 제14항 겹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함. 1번 값이, 2번 넓은, 3번 읊어, 4번 흙은. 정답은 4번 흙은. 해설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뒤의 자음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1번 값이 겹받침 비읍 시읒에서 비읍은 받침으로 남고 시읒이 다음 음절로 이동하며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2번 넓은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리을은 받침으로 남고 비읍이 다음 음절로 이동합니다. 3번 읊어 겹받침 리을 피읍에서 리을은 받침으로 남고 피읍이 다음 음절로 이동합니다. 4번 흙은 겹받침 리을 기역에서 리을은 받침으로 남고 기역이 다음 음절로 이동해야 하므로 표준 발음은 흙은입니다. 흙은이 아니고 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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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은입니다. 혹은은 잘못된 발음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9강 의문과 발음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그 전에 1번, 2번에 오답 분석은 필요 없은 것 같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위에 했는데 굳이 중복되는 것 같네요. 오답 분석. 자, 문제 3번까지 했고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이중 모음이란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말한다.
보기 1번 강진, 2번 부산, 3번 영월, 4번 전주. 정답은 3번 영월. 해설, 이중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입니다. 각 선택지를 보면 1번 강진, 아, 이, 2번 부산, 우, 아, 단모음, 3번 영월, 워, 이중모음, 4번 전주, 워, 우, 단모음. 따라서 이중모음 워가 들어있는 3번 영월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강진, 이중모음이 없습니다. 2번 부산, 이중모음이 없습니다. 4번 오답 분석은 안 하기로 했죠. 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9강 의문과 발음. 문제 5번 다음 단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바닥, 사탕, 엄마, 연필. 1번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2번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3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4번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정답은 3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해설,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바다, 사물의 이름, 사탕, 사물의 이름, 엄마, 사람의 이름, 연필, 사물의 이름. 따라서 공통된 특성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즉 명사입니다. 어, 됐다. 갑자기 마우스가 안 먹혔네요.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17, 중학교 1학년 7강 품사. 문제 6번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사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찾을 때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 뭐뭐다를 붙인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예시, 달림이, 달리는, 달렸다는 달리다. 보기 1번 담장에 작은 참새가 앉았다. 작다. 2번 여기에 선이 독도가 보인다. 섰다. 3번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다. 많았다. 4번 여름에 먹는 냉면은 맛있다. 먹는다. 정답은 1번 작다. 해설 기본형은 어간 뭐뭐 다의 형태입니다. 각 선택지를 보면 1번 작은은 작다. 작은의 기본형은 작다입니다. 2번 선이 섰다. 기본형은 서다입니다. 3번 많은 많았다. 기본형은 많다입니다. 4번 먹는다. 기본형은 먹다입니다. 따라서 기본형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1번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7강 품사, 중학교 3학년 11강 문법 종합. 문제 7번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기역과 같은 것은 내 동생은 기역 연구원이 되었다. 보기 1번 바람이 세차게 분다. 2번 봄꽃이 활짝 피었다. 3번 민서는 연예인이 아니다. 4번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정답은 3번 민서는 연예인이 아니다. 해설 기억 연구원이는 되었다의 앞에서 주어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내 동생은 연구원이 되었다. 주어는 내 동생은, 보어는 연구원이, 서술어는 되었다.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세차게는 부사어, 2번 활짝도 부사어, 3번 연예인이가 보어, 4번 아장아자 부사어. 따라서 기억과 같은 문장 선분은 3번의 연예인이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8강 문장 성분. 8번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밖에 표기된 것은 보기 1번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보냈다. 2번 감기가 다 나아서 병원에 퇴원했다. 3번 이번 학교 축제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야. 4번 나는 친구가 낸 수수께끼에 정답을 맞췄다.
맞죠? 마우스 상태가 좀 이상한데. 기재 괜찮네요. 보기 살펴보면, 다시 보기 1번 편지 우표를 붙이지 않고 보냈다. 2번 감기가 다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했다. 3번 이번 학교 축제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야. 4번 나는 친구가 낸 수수께끼에 정답을 맞췄다. 정답은 3번 이번 학교 축제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야. 해설. 각 선택지의 맞춤법을 살펴보면 1번 붙이지 틀렸습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붙이다가 아니라 붙이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밑줄 친 부분 자체가 맞춤법 대상인데 원문은 붙이지가 맞는 표기입니다. 잠시만요. 요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편지 중학교 2024 국어 중등 기출풀이 국정고시 이사 중졸 학력 중졸 학력 정답안 8번. 8번 정답은 3번이 맞는데 그러면 붙이지가 1번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보냈다. 이거 맞춤법 맞음? 붙이지가 아니고 붙이지 여기서 문제는 붙이지가 아니고 붙이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붙이지가 아니고 붙이지. 붙이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지는 틀렸고 붙이지로 표현을 할 문제에서는 붙이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나아서 감기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밑에 시옷 받침이 시옷입니다. 그래서 낮아서가 아니죠. 나아서 요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감기가 다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했다. 맞춤. 나아서가 아니라 나아서입니다. 나아서. 3번 참여할 거야. 띄어쓰기 참여할 거야가 아니고 반드시죠. 반드시. 3번은 맞춤법이 맞습니다. 4번 정답을 맞췄다. 맞췄다가 아니고 맞췄다는 끝내는 거고 맞췄답니다. 맞췄다. 4번 맞고 출제 검토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제 설명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12강 맞춤법과 표준어 중학교 3학년 11강 문법 종합
문제 9번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목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서론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본 경험 기억 본론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임. 니은 동물원 돌고래들의 짧은 평균 수명 동물원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디귿 스트레스로 인한 코끼리들의 이상행동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함. 리을 사육사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는 반달가슴 곳. 결론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함. 보기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정답은 4번 리을. 해설 글의 제목과 결론을 보면 동물원은 동물에게 행복한 곳이 아니므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론도 동물원이 문제점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통일성이 유지됩니다. 기역, 문제 제기, 맞고, 니은, 동물원이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근거, 맞고, 디귿,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근거도 맞고, 리을,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앞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통일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3강 쓰기의 기초 중학교 2학년 4강 주장하는 글 문제 10번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많은 생물들이 기억,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니은 결코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습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디귿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서해안 갯벌의 경우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갯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우리가 습지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리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기 1번 기역 조사의 쓰임을 고려하여 습지의로 바꾼다. 보기 2번 니은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만일로 고친다. 보기 3번 디귿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보기 4번 리을 한글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영원히로 고친다. 정답은 1번. 해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역 습지를 습지의로 바꾼다. 원문 수많은 생물들이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자연스럽죠. 하지만 습지의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니은 결코를 만일로 고친다. 결코는 보통 않다, 없다와 호응합니다. 결코 습지가 사라진다면은 어색하므로 만일 습지가 사라진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3번 디귿 삭제한다. 앞뒤 내용은 습지가 사라지는 문제와 생물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습지의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뒤의 갯벌이 사라진 사례와는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입니다. 4번 리을 영원이를 영원히로 고친다. 영원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영원히가 맞습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3강 쓰기의 기초 중학교 2학년 5강 설명하는 글 중학교 3학년 14강 국어생활과 표현 문제 11번부터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숙모의 심부름을 간 문기는 고깃집에서 거스름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그 사실을 안 수만이는 돈을 쓰자고 문기를 유혹하여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함께 산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남은 돈은 고깃집 마당에 던지고 샀던 물건들은 버린다. 하지만 수만이가 이것을 믿지 않고 문기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며 괴롭히자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준다. 이후 이웃집 점순이가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를 뒤집어쓴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밤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집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가는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현덕, 하늘은 말 것만. 1. 수신시간, 일제강점기의 도덕시간. 2. 공교로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게 우연히. 3. 풀, 세찬 기세나 활발한 기운. 문제 11번 윗글을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2번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와 배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 3번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서술자인 나가 주변 인물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답은 3번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술자는 문기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과 심리까지 직접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이처럼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직접 알려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5강 소설의 이해 중학교 3학년 5강 현대소설 문제 12번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어. 2번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하지. 3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해. 4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어. 정답은 2번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하지. 해설 문기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직을 주제로 한 수업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뜨끔해지고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려워하며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떳떳하게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깨달음은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7강 소설 감상 중학교 3학년 5강 현대소설
문제 13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기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2번 점순이는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다. 3번 선생님은 문기의 잘못을 이미 알고 정직을 주제로 수업했다. 4번 숙모는 직접 아랫집에 가서 주인 여자에게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정답은 2번 점순이는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다. 해설 본문 첫 부분에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라고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순이는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5강 소설의 이해, 중학교 2학년 7강 소설 감상, 중학교 3학년 5강 현대소설. 문제 14번부터 1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을 감으면 기억,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의 향기로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쾌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김사옥 사향 길섭 길의 가장자리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 어마씨 어머니 맨남새 산나물 애젓하오 애틋하오 섭섭하고 애가 타는 듯하오. 사향 고향을 생각함. 문제 14번 윗글에서 시적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 2번 온 산을 둘러 피어있는 진달래 3번 어머니의 맛있고 향긋한 꽃지집 4번 산나물을 캐서 돌아오는 사람들. 정답은 1번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 해설 시에서 화자는 눈을 감고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활 모습을 떠올립니다.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제시됩니다.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쾌오리. 반면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는 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강 시의 이해, 중학교 2학년 6강 시 감상. 문제 15번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보기 1번 그리움, 2번 두려움, 3번 부러움, 4번 지겨움. 정답은 1번 그리움. 해설 이 시는 제목부터 사향, 즉 고향을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눈을 감고 고향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굽이진 풀밭길, 개울물, 초가집, 진달래, 어머니의 꽃지짐, 산나물을 캐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라고 하여 현실로 돌아오자 다시 애틋하고 섭섭한 마음,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강 시의 이해, 중학교 2학년 6강 시 감상, 중학교 3학년 4강 현대시. 문제 16번 기역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것은 1번 구수한 청국장 냄새, 2번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 3번 달콤한 사랑의 추억, 4번 노랗게 물든 황금 덜판. 정답은 4번 노랗게 물든 황금 덜판. 해설 기역 굽이 잦은 풀밭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표현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각 선택지를 보면 1번 고소한 청국장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 2번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는 청각적 이미지, 3번 달콤한 사랑의 추억은 미각적 이미지라고 봐야죠. 미각적 이미지. 달콤한 사랑의 추억은
미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4번 노랗게 물든 황금 돌판이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강 시에 의해 중학교 2학년 6강 시감상, 중학교 3학년 4강 현대시. 문제 17번부터 1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이놈아 들어보아라. 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를 주려고 하면 섬을 헐며, 벼가 많다고 하여 너 주려고 노적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돈꿰매를 헐며, 곡식가루나 주고 싶어도 너 주자고 큰 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옷가지나 주려 한들 너 주자고 행랑채에 있는 아랫것들을 벗기며, 찬밥을 주려 한들 너 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를 굶기며, 술지개미나 주려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이나 한 섬 주려 한들 농사지을 황소가 네 필인데 너를 주고 소를 굶기겠느냐. 염치 없고 생각 없는 놈이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는 동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중략. 흥부 아내의 말이 변하여 울음이 되니 흥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마누라 울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읍내를 나갔다 오리다. 읍내는 무엇 하러요? 양식을 좀 구워서라도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여보 영감 그 모양의 곡식 먹고 도망한다고 안 줄 테니 가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어찌 될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지. 장 안에서 돋보나 꺼내와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가서 내 갓도 챙겨 나와요.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뒤뜰 굴뚝 속에 가봐요.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기에 어느 친구한테 흰 갓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 형편에 칠해 쓸 수도 없고 연기에 그을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둔 지 오래요.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외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험 망건을 꺼냈을 때 물레줄로 줄을 삼고 박조각으로 간자 달아서 상투를 메어 쓰고 갓에 떨어진 다립은 노끈을 총총 메어 각끝 삼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이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발바닥은 뻥 뚫리고 목만 남은 험버선의 집대님이 희한하다. 작자미상 흥부전. 섬, 곡식 등을 담기 위하여 지프로 엮어 만든 그릇. 노적, 곡식 등을 한 대에 수북히 쌓음. 도포,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땀폭을 댄다. 국상, 국민 전체가 상중에 상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문제 17번 놀부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람. 2. 돈은 많으면서 남을 전혀 돕지 않는 사람. 3. 핫도에 밀려서 온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 4.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정답은 2번 돈은 많으면서 남을 전혀 돕지 않는 사람. 해설. 본문에서 놀부는 굶주린 동생 흥부의 부탁을 거절하며 쌀도 곡식도 돈도 심지어 찬밥이나 술지개미조차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즉 재산은 많지만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놀부와 가장 비슷한 성격은 2번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5강 소설에 의해 중학교 3학년 7강 고전소설. 문제 18번 흥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가족의 생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2번 자식을 먹이기 위해 읍내로 가려고 한다. 3번 아내의 판단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번 양식을 빌리러 가기 어려울 정도로 행색이 초라하다. 정답은 1번 가족의 생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해설 흥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접 읍내에 가서 양식을 빌려 오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흥부는 양식을 좀 구워서라도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번은 본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5강 소설의 이해, 중학교 3학년 7강 고전 소설. 문제 19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위에 얘기한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이 부분이 A입니다. 1.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2. 배경을 통해 사건을 암시한다. 3. 인물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다. 4. 인물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정답은 4번. 인물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해설. A에서는 흥부가 읍내에 나가기 위해 옷을 갖춰 입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본문에는 헌망건, 물레줄로 만든 줄, 박조각으로 만든 관자, 노끈으로 묶은 갓, 다 떨어진 고의적삼, 목만 남은 험버섯 등이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흥부의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7강 고전소설, 중학교 1학년 5강 소설의 이해. 문제 20번부터 2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미은.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사 마실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동일한 음료수를 산다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준현, 중학생인 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문제 2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직접세는 소득격차 감소와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2번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걷기 편하다. 3번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4번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답은 2번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걷기 편하다. 해설. 본문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정답. 본문에는 직접세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하므로 걷는 데 번거로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세는 편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기 3번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번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5강 설명하는 글 중학교 2학년 2강 읽기 전략 중학교 3학년 2강 창의적 읽기. 문제 21번 기역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기역은 위에서 보면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문제. 기억과 같은 21번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보기 1번 김 교수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 라고 말했다. 2번 원통형 기둥은 위아래 지름이 일정한 기둥을 뜻한다. 3번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 소설로 나눈다. 4번 젖산은 약한 산성이어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 소설로 나눈다. 해설. 기억은 세금을 납부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분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보면 1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인용이고 2번 용어의 뜻을 설명한 정의입니다. 3번 소설을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으로 나누는 분류 정답이고 4번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6강 설명문과 논설문 중학교 2학년 5강 설명하는 글 문제 22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그러나 2번 따라서 3번 그렇다면 4번 왜냐하면 니은은 위에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니은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기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1번 그러나 2번 따라서 3번 그렇다면 4번 왜냐하면 정답은 1번 그러나 해설 앞 문장에서는 직접세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직접세를 걷는 데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장점에서 단점으로 내용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가 가장 적절합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5강 설명하는 글 중학교 2학년 2강 읽기 전략 중학교 3학년 3각 비판적 읽기와 평가 문제 23번부터 2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래에는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 양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니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짠맛은 중추를 자극한다. 만약 계속해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결국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4세에서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88명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비긋 발견했다.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다. 탄산 음료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소금은 분명 맛있는 유혹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위협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클라우스 오버바일, 소금의 덫. 문제 23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다. 2번 상징적 의미를 추론한다. 3번 경험과 깨달음을 구분한다. 4번 갈등의 해결 과정을 분석한다. 정답은 1번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다.
해설 이 글은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글을 전개를 보면 주장,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근거,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진다. 짠맛에 둔감해져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 음식 중독, 폭식증,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증 때문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고 비만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이 글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6강 설명문과 논설문, 중학교 2학년 4강 주장하는 글, 중학교 3학년 3강 비판적 읽기와 평가. 문제 24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탄산음료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2.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3. 음식 중독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4.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 정답은 2번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해설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짐, 짠맛에 둔감해져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됨, 음식 중독, 폭식증,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갈증으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어 비만 위험이 커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결론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라고 직접 주장합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2번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6강 설명문과 논설문, 중학교 2학년 4강 주장하는 글, 중학교 3학년 3강 비판적 읽기와 평가. 문제 25번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니은, 감정이나 감각이 무너진다. 3번 디귿,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 4번 리을, 남의 의견을 판단 없이 믿고 따르다. 정답은 4번 해설. 본문에서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억, 심각한, 본문에서 기억 심각한,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니은 둔감해져, 감각이나 반응이 무뎌지다. 디귿 발견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다. 4번 리을 부추길,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 조정하다 를 뜻합니다. 그런데 4번은 남의 의견을 판단 없이 믿고 따르다, 맹종하다에 가까운 의미이므로 부추기다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10강 어휘와 의미, 중학교 3학년 14강 국어생활과 표현,